이번 시간에 우리 RBC TV 방송은 이영길 박사님 모시고 누구나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이상형 찾기 순서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상형 찾기 연애 대화 솔루션인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여기 남녀 대화 솔루션 한번 넘어갈게요. 네, 먼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상형 찾기 연애에 대한 그 대화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참 중요시하는 것인데요. 남녀 간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네. 때에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남녀 네. 경우에 네. 이끌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그 내향적이면 인트로 버전에 대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외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익스트로 버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주저주저하는 대화만 잘해도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격이 좋아야 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첫 서두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왜 대화에 대한 어법은 왜 중요하냐면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내향성, 외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네. 뭐 혈액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체질적인 면이나 기질이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연구소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대화의 그 어떤 그 성격의 유형이 몇 가지인가 이렇게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보통 한 150가지 정도 대화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의 그 대화를 한다. 대화 어법을 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대화 패턴을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두를 끊을지도 모르고 예, 어떤 그 서막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리더십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이끌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또 내성적이고 방어적 폐쇄적인 부분은 전혀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연애를 실패할 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외향적 충동적인 것은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충동적인 부분에서의 그 억압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 그것은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또 여자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마치 같이 충동적이나 외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익스트로 버전이 돼가지고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임상을 해왔기 네. 때문에 이 일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감정적 정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있는 가정에서의 여럿이 있는 가정에서의 밑에 막내가 남자일 경우에는 여성 성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네. 일반입니다. 네. 누구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이면 감정적인 부분, 내향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내향성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다음에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될 것인지, 데이트 장소 문제까지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좀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또 좋아서 이끌리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정상의 어떤 기준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숙고해 볼 문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본인이 서로의 노력하에서 이루어지면은 좋은 배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강박적인 것은 제가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환경이 좁아서 그렇고 지역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거의 80% 이상이 거의 강박적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에서 질서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면에서의 환경 교육에서 이 성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성 간에 상당히 싫어하죠.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패턴 어법을 쓰기 때문에 어법과 그 스트로크라 해가지고 질 내용, 전달, 속도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말이
하나의 그 씨앗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연애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의 그 정신의학 학회지라고 DSM-4라는 지금 5까지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는 강박증에 대해서 한 80%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면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전혀 표현을 안 했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긍정적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면의 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해하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은 그 대화로 열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 대한 대화 솔루션 제가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예, 예. 그 남녀 대화 솔루션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면은 편안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예, 스트로크입니다. 여성 성향에 대한 면에서의 여성은 안에 힐링 또 힐링을 가지는 면이 있는 거죠. 여성 성향이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박사님의 남자의 사실을 표현을 해보세요. 여자의 감정 표현이 우리는 늘 엉망이에요. 뭐 그런 걸 뭐 그러네. 예. 늘 그런 건 아니지. 예. 야, 그러네요. 이제 아무도 내게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소. 그 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 그 답변을 하는군요. 예. 남녀 대화가 이렇다는 거죠. 예. 좀 제대로 퉁명스럽고 좀 엉뚱하고 그 대화의 조금은- 오해를 많이 받고 조금은 예. 수용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화가 비수용적인 어떻게 대화고 보면은 네. 명령어적인 부분이 네, 있고 네. 공격형이고 그 남성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란 환경 정서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예.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이런 스타일이지 않나 평소에 대화법이 네, 예, 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네.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이상형 찾는 데는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인데 대화를 좋은 대화를 하면 연애를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좋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한번 상당히 정리를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좋은 대화라는 것은 그 인격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대화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칭찬을 해줄 수 있고 한마디의 어떤 그 부적절한 단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거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아마 훈련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간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화법을 터득을 하셨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눈과 눈의 사이, 눈썹과 눈의 사이 이게 이마 밑에죠. 여기 그 인중을 이렇게 보면서 콧등 보면서 상대방이 여기를 봐야 되는군요. 그걸 보면서 아이스 투 아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의식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그 수용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한마디 상대방이 이제 그 한마디를 내가 한마디 할 때는 상대방이 2마디를 들어준다든지 3마디 할 때는 상대방을 칭찬을 한다든지 3번째 할 때는 이제 그런 대화법도 있고 이것은 많이 이제 시중에서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거나 단점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연애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화만 잘해도 물론 대화가 그 사람의 자란 환경에 대한 교육 모든 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이 하나의 응집되어서 성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내뱉는 표현을 하는 네.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은 어려운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 무겁고. 경우가 있죠. 무겁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가 연애 시절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정말 자기에게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또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 찾기 이 주제 자체로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 현재 만나고 있는 현재 연애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더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교과서 같이 잘 보고 있다가 참고를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만남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사회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니까 우리 박사님의 연구와 이런 어떤 교육 강의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귀한 방송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